메뉴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진 건 박지성 시절 이후 처음입니다. 토트넘 구단주 조 루이스와 회장 다니엘 레비도 모자라서 이제 메뉴의 글레이저 가문에게도 관심을 줄 이유가 생겼는데요. 바로 카타르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카타르 투자청의 회장인 나세르 알 켈라이피가 직접 레비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PSG의 구단주이기도 한 켈라이피가 토트넘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잔뜩 들떴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는 진지하게 이 소식을 다뤘었죠. 카타르 투자청의 토트넘을 향한 관심은 진지하다. 아직 공식 절차는 없었다고 했다. 몇 달 안에 대담하고 전략적인 인수를 할 수도 있다. 토트넘은 분명 매력적이다. 콘테 감독이 있고 손흥민과 케인을 보유했으며 세계 최고 경기장을 가졌다. 트로피가 적은 건 아쉽지만 해볼 만한 도박이다라면서 카타르의 엄청난 자금이 토트넘을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앤닉그룹의 루이스와 레비는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최고 악당이라 카타르 자본의 유입에 대해 현지 팬들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당장 사우디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이 잘 나가는 걸 보면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언급됐던 투자액은 10억 파운드, 하나로 무려 1조 6,700억입니다. 그것도 토트넘 지분 25%예요. 지난 2월까지도 영국 타임즈는 카타르 투자자들이 메뉴 인수에 뛰어들었지만 여전히 토트넘 지분을 입찰할 수 있다. 만약 토트넘이 매각 의사 신호를 보낸다면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카타르가 토트넘의 지분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게다가 BBC는 카타르뿐만 아니라 이란계 미국인인 짐 나자피 역시 하나로 5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토트넘 인수를 추진한다고 했죠. 이 제안은 구단주인 조 루이스가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많은 현지의 토트넘 팬들이 레비 아웃을 외치는 상황에서 해외 자본, 특히 중동 자본이 토트넘을 원한다는 소식은 많은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카타르의 우선 목표는 토트넘이 아니라 메뉴였기에 이에 대한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오히려 메뉴 인수 과정에서 영국 최고 갑부가 뛰어들면서 토트넘보다 메뉴 쪽이 뜨거워졌죠. 영국의 대부호인 짐 레클리프는 하나로 20조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영국 최고의 부자입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레클리프가 메뉴 구단 매입 입찰에 참여했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의 거인인 메뉴 인수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라면서 카타르와 맥클리프 간의 치열한 인수전을 예고했습니다. 초반에는 카타르의 우위였습니다. 카타르 이슬람 은행의 알사니 회장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성명을 보내면서 이번 입찰로 메뉴를 경기장 안팎에 걸쳐 과거의 영광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무엇보다 팬들을 다시 한번 메뉴의 중심부에 배치할 것이라면서 향후 계획까지 선포한 겁니다. 때문에 메뉴 팬들 사이에서는 레클리프보다는 카타르 투자청이 인수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을 소유한 앤닉그룹이 팀의 우승에는 관심이 없고 돈벌이만 한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사실 원조는 메뉴거든요. 메뉴 글레이저 가문은 역사상 최악의 구단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저 돈 하나만 보고 메뉴라는 클럽을 착취하고 있는 게 바로 글레이저 가문입니다. 작년 영국 매체의 통계에 따르면 메뉴의 부채는 리그 내에서도 탑급이고 지불한 이자만 하나 1조가 넘는데요. 2005년 이후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모든 구단이 낸 이자를 합쳐도 메뉴가 낸 이자가 더 많은 겁니다. 메뉴가 2022년에 거둔 수익만 9,700억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돈이 대부분 메뉴가 아닌 글레이저 가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레이저 가문이 투자하는 건 없고 그냥 메뉴의 수익을 가져가기만 하는 최악의 경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글레이저 가문과 비교하자면 레비는 선녀처럼 보이는 수준입니다. 메뉴의 캐링턴 훈련장은 2000년대 이후 업그레이드 없이 낡아 빠졌다는 사실로 유명하고,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 역시 철골이 다 녹슨 것은 물론이고 비가 올 때는 비도 새고 들쥐까지 들끓는 지경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토트넘은 구장도 새로 짓고 훈련 시설도 최고 수준이니까 그나마 레비가 더 나은 거 맞죠? 네. 그런데 왜 성적은 메뉴보다 낫죠? 이런 글레이저 가문의 악행은 다른 구단주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해서 최근 첼시를 인수한 토드 볼리는 글레이저 방지법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글레이저 가문이 구단에 투자는커녕 돈을 빼가기만 하니 그런 참사를 막기 위한 조항인데요. 구단주는 인수 후 최소 10년간 배당금이나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주식을 파는 것 또한 금지하며
부채 수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글레이저 가문처럼 구단의 고열을 빨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맨유 구단주가 이런 수준이니까 카타르 투자청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 현지 팬들의 분위기는 예상되시죠. 게다가 카타르 측에서는 인수 후에 구단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훈련장과 경기장을 개선할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미리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카타르가 인수를 하나 싶었지만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맨유 지분의 100%를 원하는 카타르 측의 입장과는 달리 렐 릴리프는 50%를 살짝 넘는 부분 인수를 제안하면서 글레이저 가문은 지분을 남기고 배당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구단주 친화적인 입찰을 한 건데요. 맨유 팬들의 입장과는 달리 글레이저 가문은 렐 릴리프의 제안이 더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토트넘 팬들도 렐 릴리프를 응원하고 있죠. 왜냐하면 카타르 투자청에서 맨유 인수에 실패할 경우 토트넘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에서는 카타르 자본은 맨유 인수가 실패로 이어질 경우 토트넘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토트넘 인수가 그들의 차선책이다. PSG는 카타르 측에게 훌륭한 팀이지만 프랑스 리그는 충분히 크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청사진을 그리고 싶어 한다라면서 영국 진출을 원하는 카타르 자본이 맨유 다음으로 토트넘을 노릴 것이라면서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알사니 회장이 제안한 최종 금액은 거의 8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정도면 맨유 인수는 실패해도 토트넘 인수는 성공하겠죠. 그러면 드디어 레비는 떠나고 풍족한 자본을 가진 구단주가 토트넘을 제대로 밀어주게 됩니다. 중동 자본이 인수한 팀들을 보면 맨시티, 뉴캐슬, 파리 생제르맹처럼 그냥 팍팍 밀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뉴캐슬은 사우디 투자 1년 만에 바로 챔스에 진출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팬들 역시 알사니 회장님 환영합니다. 제발 토트넘을 인수해주세요. 나는 이제 레비의 삽질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오일머니의 은총이 필요해. 렐 릴리프 경이 좀 더 힘을 내주길 바라야겠다. 부디 그가 맨유를 인수할 수 있길. 글레이저 놈들의 역사를 볼 때 렐 릴리프가 더 유력해. 그럼 카타르가 토트넘으로 오겠지? 레비의 빨대는 토트넘의 돈을 빨아가지만 카타르의 빨대는 오일머니를 흘려준다라면서 매우 열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카타르 자본이 토트넘을 밀어준다면 손흥민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김민재, 이강인도 와도 됩니다. 쪼잔했던 레비와는 달리 카타르 구단주들은 넉넉하니까요. 맨유 팬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렐 릴리프가 맨유를 인수하고 카타르가 토트넘을 인수하는 게 손흥민에게는 그래도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맨유 인수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